뭐 취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휴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맞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씩 좀 여름 방학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 어떤 분 과장님부터. 먼저? 고유 1번 오랜만에. 아유 잊고 있었다. 고유 네. 1번. 일단 여름 방학을 뜻깊게 보낸다라는 거는 제 생각엔 이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를 이때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남학생들 같은 경우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나 학교 때문에 이제 뭐 학교나 학원 때문에 잘 못 갔던 곳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1박 2일이나 좀 이렇게 자고 오는 건 당연히 무리가 가겠지만 이제 당일치기나 이제 그런 걸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여행을? 좀 들어요. 네, 일단 좀 훌쩍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 한번 시도해봤던 거 네. 전철 1호선부터 1호선 인천역부터 저 의정부 저 동인천, 끝까지 제물포. 네. 왔다 갔다 왕복 한번 하기 이런 것들도 그냥 일상을 놓고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냥 생각 정말. 사람 이제 네. 쳐다보거나 뭐 노래 들으면서 음. 그러면 이제 저도 약간 호기심이 많으니까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뭐 저 사람들은 왜 저 옷을 입고 뭐 저런 왜 이렇게 표정을 짓지?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 과장님. 보면서 평소에 주변에서 못 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는 딱이나 에어컨 빵빵. 그렇죠. 근데 단 앉아 있어야 돼요. 서서는 그럼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종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종점. 그러니까 종점까지 어떻게든 가. 그 다음에 거기서 앉아가지고 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낯설게 보기잖아요. 낯설게 음. 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즐거운 이유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맞아. 그 다음에 거기서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는 또 나는 관광객이 아니니까. 되잖아. 맞아. 네.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학생 중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울고 그러길래 제가 추천해줬던 방법이 공항을 한번 가봐라. 공항? 공항 철도를 타보고 인천 공항을 한번 가서 내가 승무원이 비행기는 꿈이니까. 타지 않아도 거기 가서 외국인들도 보고 맞아. 이제 공항 철도를 타가면서 이제 사람들 그 표정도 한번 보고 그래서 추천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한번 갔다. 네, 왔죠. 방학 때 한 두세 번 정도 갔다. 또 자기 또 롤모델들이 그쵸. 왔다 갔다 네. 근데 하잖아요. 공항은 나도 가끔 진짜 공항만 가보고 싶을 너무 때도 설레요. 공항 가면. 근데 공항 제가 공항 굉장히 자주 있어. 다니잖아요. 네, 맞아. 공항에 가면 진짜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끼리 앉아서 교복 입고 앉아갖고 뭘 하고 있냐면 와 저 언니 진짜 멋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 분이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학생들일 수 있어. 그 가끔 학원 같은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승무원 학원. 맞아 이런 그런 데도 있어. 거기에서 이제 교육받는 애들 중에 이제 그렇게 그 공항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과장님이 추천하시는 건 낯설게 보기 하고 전 또 자기 꿈과 관련된 곳을 한번 가보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스포츠 이런 것들 좀 스트레스를 풀 만한 그쵸. 거. 운동은 진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게 좀 힘들더라면은 야구장, 야구장 가는 야구장이나 거? 뭐 축구장 이런데 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모르더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홈팀 이제 뭐 응원하는 응원단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거기서 치어리더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뭐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군중들과 함께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게 노래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사람 이름 아니에요? 막 응원가. 뭐 노래 이제 음을 따와가지고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가사들을 바꿔서 하는데 요즘 뭐 어플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프로야구 응원가 해서 금방 쉽게 우리가 알고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같이 이제 뭔가 소속감을 거기서 느끼고 그치, 그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소리를 막 이제 1회부터 9회까지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너무 풀리는구나. 풀리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승패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마지막에 집에 올 때 기분이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열심히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내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리고 약간 심박수가 확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딱 가서. 하이텐션 됐다가 개인적으로 떨어졌을 때. 축구 경기는 골이 잘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좀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고. 제가 종합운동장에 있잖아요. 어제도 야구를 했더라고요. LG랑 이제 두산이 홈이잖아요. 근데 보니 뭐 사람들 장난 아니야 진짜. 응원 소리. 그래서 가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농구장도 나는 사실 농구장도 좀 좋아하는데. 강력 추천. 네. 농구장이랑 배구장도 그게 있더라고요. 어. 예전에 동생이랑 한번 가봤는데 네. 이렇게
배구는 3번 만에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리시브 받고 토스해주고 스파이크인데 뭐 하나, 둘, 둘, 빠샤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 같이 따라하면 너무 또 시원한 거야. 스파이크 어. 때릴 때 빠샤 이러면서 막. 시원하겠다. 맞아. 농구는 그리고 그 24초 안에 그쵸. 무조건 한 골 넣어야 되니까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그쵸. 보니까 내일 올림픽이 개막이네요. 벌써 그렇죠. 또 축구는 축구는 벌써 했잖아. 8대 0으로 또 대파했죠 또 네. 아침에. 난 한국 피지 떠길래 피지 뭐지? 피지 그 피지 얘기. 뭐 한국식 피지가 뭐야? 저번에 생선님이 저기 뭐 PPL 해주셨던 그 피지 비누가 생각이 나면서. 아니 그 좀 그 스포츠 종목별로 재밌게 보는 방법들이 있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있어요? 그거를 예, 좀 알아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스포츠에 관심 없었었던 분들도 예를 들어서 야구 봐도 뭐가 재밌는지 몰라 그래도 현장 가서 보면 또 보면 다르죠. 맞아. 재미가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을 관심도 소리 생길 지를 수도 때 따라 있거든요. 소리 지르고 이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따라하면 되게 지금 재밌습니다. 다 축구도 K리그도 하고 있고 야구도 시즌이고 농구만 아직 아닌데. 농구 배구 네, 아니죠 아직. 네. 근데 그렇게 서울은 또 상암에 있고 또 야구는 잠실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뭐 또 인천구장도 인천 있고 문학 있고 네. 뭐 각 지역에 다 네, 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안과장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즐기는. 같이 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오늘도 축구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안 가장님. 무조건 저는 근데 축구 always. 경기장 가서 잘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혼자 이제 게임으로 즐기죠. 조기 축구 하세요? 아니요, 안 저는 해요? 사회인 야구 하고 있습니다. 아 야구 네. 하시는구나. 축구복 입고 야구 하시는 다른 거. 뭐. 이타수 이안타. 그거 먼저 개밤님부터. 아 저부터요? 네. 아 저부터. 네. 네. 네, 너부터 좀 저는 해주세요. 육체적인 휴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아 그래요. 그렇죠. 뭔가 우리, 내가- 우리 이거였어요. 이거야. 네, 이 내가 컨셉. 얻을 수 있는 사실 저는 저에게 휴식이라는 건 저 아시잖아요. 네. 집에 저 집순이거든요. 아 예. 그냥 집순이지. 집에서 음. 딱 씻고 강아지 옆에 딱 겨드랑이 딱 끼고, 끼고 네. 바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고무줄 바지 있어요. 목 늘어난 티 딱 입고 어. 이제 배부르게 뭔가를 먹고 네. TV는 틀어놓고 어. 핸드폰을 하는 게 저의 휴식이었거든요. 네. 강아지를 겨드랑이에 끼면 끼고? 더워지잖아요. 아니 그래도 개가 더워할 것 같은데. 네. 개가 더워할 거. 근데 요즘 같은 날씨는 더운데 네. 겨울엔 딱 좋아요. 아, 딱 나 좋지. 딱 네. 그림이 가.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온이 교류가 그냥 되니까. 머리띠로 앞머리 쫙 그냥 넘긴 넘기고. 다음에 네. 머리 어. 딱 묶고 어. 그게 휴식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달라졌어. 좀 남는 게 좀 없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것도 계속 하루 이틀이지. 그치 사실. 공허해지고 잉여 같잖아. 그쵸. 그리고 내가 뭐 했지? 내 인생의 시간이 너무 낭비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아지들과 키우면서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이런 유기견, 유기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그쪽 가서 봉사를 하는 활동을 저도 하기 한번 시작했어요. 가봤어요, 같이. 네. 그래서 저는 방학의 추천으로 네. 오, 봉사활동을 괜찮다. 하는 봉사활동. 그런 일종의 쪽은, 정신적인 휴식을 추천해 드려요. 그쵸. 근데 그 봉사활동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에게는 이게 점수 아무래도 때문에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의무잖아요. 그쵸. 의무. 입시 위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약간의 이제 너무 형식적인 봉사가 어. 됐는데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면 힐링이 안 되죠. 그쵸. 맞아. 스트레스지 뭐. 맞아. 사실 저희 때도 우리 봉사활동 뭐 같은 거 소방서 했을 때 가고 막 네. 말도 안 되게 우체국 막 가서 뭐 경찰서 정리하고. 가고 막 청소하고 어. 요즘 친구들도 보면은 시간 채우려고 음. 이제 헌혈하면 4시간 주니까 아하. 아니면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뭐 환경 정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요양원 가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청소 근데 이런 봉사 말고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뿌듯해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유기견 유기묘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거 정말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네. 안타까운 게 가슴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또 그런 아, 보호소들이 없어, 많이 별로? 없어요. 사실 거기도 자체가 되게 규율이 약간 진짜 그들은 이제 개와 고양이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어서 걔네들한테 좀 상처 줄까봐 정말 가려서 뽑더라고요. 그리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맞아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 봉사활동 같은 게 되게 다양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음. 유기견 센터 가서 음. 이제 뭐 거기 환경 정리를 한다든지 네. 아이들 뭐 오물을 처리해 준다든지 그런 봉사도 있고 이제 가까이 여기 청량리 쪽에 답심리에 유기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선 어떤 봉사를 모집을 하냐 강아지 산책 봉사. 그건 괜찮다.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보호소 안에서 정말 어. 그 하루 종일 그 안에만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맞아. 태어나서
몇 년간은 그 철장 안에서만 맞아. 지낸대요. 불쌍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산책시켜주는 1시간 정도. 음. 그다음에 또 어떤 봉사가 있냐면 이제 유기견 아이들 입양 홍보 봉사. 그런 것도 그게 학생들이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일산 쪽에서는 그런 토요일마다 그런 입양 맞아 학생들이 홍보, 했던 것 예, 같아. 맞아. 학생들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재능 기부라고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또 이제 기부하는 형식으로 또 봉사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음. 뭐예요? 그런 것들은 또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도 뭐 예를 있구나. 들어 신생아 모자뜨기. 나뭐 예.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아프리카 모자뜨기. 네. 막 그 오. 뭐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뭐 음. 그런 것 때문에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 그거 있어. 아프리카와 맞아. 아시아에 태어난 생후 28일 정도 되는 신생아 아이들은 이 머리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맞아, 중요하대요. 맞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환경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럼 이제 모자를 모자 그 살 돈이 네, 없으니까. 살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데서 네. 그런 모자뜨기 봉사 네. 그래서 그래서 모자 이제 뜨개질 뜨개질. 떠, 네. 떠가지고 어. 계속 그런 보면 봉사도 삐만해. 있어요. 네. 너 뭐하니 했더니 그거 하는 거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괜찮- 그리고 국내에서는 착한 장난감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좀 불우한 계층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장난감 손수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거야? 거예요. 오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봉사가 될 수 있고 좋은 게 많네요 봉사.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네. 청소년들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되지만 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야생동물 먹이 방사라는 게 있대요. 아.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뭐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요? 그런 잘 뭐 모르겠어요. 노루나 뭐 네. 고라니 이런 애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산속 다니면서 이제 음. 야생동물을 위해서 이제 먹이를 우리나라도 방사해 그런 주는. 게 있구나.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무료 급식 봉사도 있고 네. 그런 다양한 봉사가 있어서 이 봉사를 하다 보면 물론 몸은 힘들겠죠. 저 그때 한번 이제 유기묘 센터 가서 봉사를 했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나랑 개밥이랑 갔었는데 저는 그냥 따라간 거라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뭐 어디 막 구석에 있는 그런 개인이 하는 데였는데 거기에 이제 고양이가 대부분이었는데 강아지도 그런지 모르는데 고양이 그 분비물의 냄새가 네. 좀 약간 대박이었거든요. 코를 찌르는 게 안 있어요. 보이냐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들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분이 거기 이제 하시는 분이 너무 일 잘하신다. 근데 나는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었어. 그냥 닦고 치우고 했는데 근데 뿌듯하긴 진짜 했어.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거기 강아지들이 코카스페니엘이라고 아시죠? 알죠. 그 강아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와, 제가 그러니까 그게 키웠었는데. 그게 약간 이제 지랄견이라고 지랄견이라고 해서 지랄견이니까 키워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많이 그렇대요. 걔네들이 많더라고 그 종류 네. 종애들이. 근데 막상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네. 너무 정신적으로는 너무 힐링이 되고 아 내가 진짜 나름의 이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 되게 많이 무료하고 공허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휴식을 좀 보내는 그러니까 편이에요. 좀 마음 먹 학생들이 하기에는 좋을 마음 것 먹기에 같아요. 따라서 다를 것 네, 같긴 한데 그쵸. 그냥 단순히 뭐 시간을 때우거나 이런 게 네, 아니라 맞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약간 그러니까 부정적 중거 집단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안타까운 쪽을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저쪽 사람들보다는 나은 상태구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나도 이제 뭐,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굉장히 뭐, 중요한 네. 포인트가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맞아, 사람이구나라고 맞아. 하는 의식이 네. 굉장히 중요한 맞아, 그런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식인 지금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라든지 음. 뭐 그런 것들도 좀 충분히 느낄 수 그리고 있을 것 정말 같고요. 저는 그때 당시 진짜 제가 정말 무료했었는데 진짜 마음이 되게 그래서 풍성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밥이 느낀 게 내가 사람한테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개랑 고양이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 라는 그럼요. 걸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지금도 꾸준히 개, 고양이 엄마 아마 봉사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개밥님 사시는 동네 근처에 있는 유기견들이나 유기묘들은 아마 진짜 배불리 먹고 있어요 딱 지금. 개밥님 뜨면은 그냥 바로 뭐 차력 격리해야 될 것 같아 가방에 진짜. 가방에 고양이 사료. 저는 저의 냄새가 있어요. 사료 냄새. 맞아 사료 맞아. 냄새. 네. 그렇게 해서 보내면 나름의 알찬 휴식이 되지 않을까. 아 나 갑자기 그런 그거 것도 생각났어. 뭐. 일화 무슨 일이야? 옛날에 교무실에서 개밥님 잠깐 들어와가지고 볼일 보시는데 사료 어떤 냄새 났어? 교감 교무실에 선생님 들어와서 볼일을 봤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제 업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여기 무슨 맛있는 거 먹었나 봐. 무슨 음식 냄새가 나네. 막 이런 고양이 식으로. 캔이었지. 사료. 고양이 사료. 그래서 캔이었으면 냄새가 아니면 안 고양이 나겠죠. 사료 조그만 거 하나씩 흘리고 다닌 거 아니야 이거? 알맹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아마 뭐 새로 오픈했나 뭐 하여튼 그래서 냄새가 막 확 퍼졌었는데 그때 타이밍에 딱 교감생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지?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여기 무슨 냄새야? 같이 그러니까 먹자. 나는 이러면서. 없었어 그 고양이 자리에. 사료입니다. 그때 다들 그때 남아있던 구성원들은 참 이걸 말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참 예 이러고 있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런 뭐 좀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생선님 차례인가요? 이번에 네. 생선님이 제가 한번 저는 이제 방학하면은 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 뭐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면 또 엄마나 아빠랑 또 굉장히 오래 되게 얼굴을 봐야 되는, 얼굴을 네.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네, 맞아. 오히려 안 초침 보면은 움직이는 소리 사이가 들리죠.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만약 보면은 집에서 맨날 같이 있는데 할 것도 없고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도 있잖아요. 맞아 잔소리도 더 듣고 괜히 더 싸우게 되고 해서 맞아요. 저는 좀 학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좋다. 뭐 멀리 피서를 이제 놀러 가기도 좀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시원한 곳으로 서울 시내 전시회 박물관을 너무 좋아.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지역도 다른 지역 예. 분들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 듣고 맞다. 서울 지상주의 아니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한 번은 오시는 서울에 정작- 올라오는 것도 저는 저는 서울 사람 아닌데 광역 시민이면서. 네. 서울 와요 하여튼, 맨날. 네, 네. 어쨌든. 어쨌든 그냥 요즘 이 근처에서 네, 네, 네. 이제 하시는 분들 생각해 뭐 아니면 동네에 예, 가셔도 되고요. 예. 네. 했는데 왜 이렇게 전시회 박물관 같은 게 부담이 없는 게 사실은 또 가격 어디 놀러 갈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입장료만 내면 되는데 그 입장료도 또 학생들은 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학생증 예, 딱 예. 제시하면.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제가 뭐 다 전국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이제 제가 가본 곳 위주로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 지금 하고 있는 전시랑 같이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요 근처로 볼 수 있는 게 서울 시립미술관을 전 좋아해요. 서울 시립미술관은 시립 이제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이 어디 있는 거냐면 그 덕수궁 돌담길 그쪽 옆에 있는 예. 데인데 그래서 같이 덕수궁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슈렉. 쿵푸 팬더 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니 덕후들도 애니 덕후들 출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이나 제작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도 보여준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영화 제작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제작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학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가서 쿵푸 팬더 사진도 찍고 덕수궁도 이거 제작 과정도 약간 보고. 사담인데 네. 드림웍스랑 네. 보통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 픽사? 하면 드림웍스랑 디즈니가 거의 디즈니. 양대산맥이잖아요. 네. 그 둘의 차이점 아세요? 동물인가? 드림웍스는? 나 모르겠다 잘. 아니요. 디즈니도 요번에 디즈니도 주토피아 동물이구나. 동물이잖아요. 그렇네. 뭐예요? 그게 디즈니는 네. 항상 해피엔딩 아. 그리고 항상 이제 아름다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한대요. 그래서 겨울왕국은 뭐예요? 겨울왕국도 디즈니죠. 아, 그러니까 꿈과, 되게 꿈과 꿈과 환상의 환상이 요소를 나눠. 그렇죠. 그렇게 항상 해요. 그래서 네. 뭐 다들 보면 뭐 알라딘 거기도 뭐 뮬란 뭐 다 여자 주인공들이 예쁘고 결국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지만 권선징악을 결국에, 하지만 아. 결국은 승리한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드림웍스는 이게 저도 이제 어디서 드래곤 들은 길들이기. 건데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원래 디즈니에 있다가 이제 나온 분이 이제 창립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약간 내용이 항상 이제 뭐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승리해 이런 개념이 그렇네. 아니에요. 슈렉. 예, 쿵푸 특히 팬더. 이제 슈렉이나 쿵푸 팬더 이런 것처럼 부족하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제 할 수 있고 약간 현실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반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좀 이제 디즈니와 드림웍스가 그 좀 차이가 있다. 이제 저는 이거. 요즘에 예. 진짜 보고 싶은 거 마이펫의 이중생. 그거 음. 그 이제 미국에서 아세요, 혹시? 한참 그거 옛날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난 그게- 다른 거 그게 생각했어. 제가 아직 개봉 안 찾아보니까- 했어? 아니요, 개봉했어요. 아, 8월 진짜? 3일 날. 오.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고 어. 유명한 데가 아닌가? 아무튼 어. 이게 음. 북미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장난 아니었대. 예, 흥행을 엄청나게 흥행 했대요. 애니메이션이요? 엄청- 네, 애니메이션. 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강아지의 나와요, 강아지들. 이중생활. 근데 그 강아지 나 그 광고 본 것 같아. 그 메인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아. 너무 귀여워요. 어, 약간 그래서- 밤비글? 응.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런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보면 되고 아니면은 부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같이 손잡고 가서 시원한 데서 그다음에 더우면 짜증나. 맞아. 해수욕장 놀러 가고 어디 가나 차 사람 막히고 많아. 더우고 사람 너무 많아 멀고. 짜증나니까 사람은 많을 수도 있어요. 방학이어서. 네. 그리고 또 혹시 또 좋은 거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덕수궁관에서 하는 게 이중섭. 아 그렇죠. 예. 네. 진짜 해요. 좋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이중섭 미술관 있죠. 김프로. 네, 있어요. 있어. 네. 네. 김프로 지금 바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중섭 거기 미술관을 제주도 갔을 때 되게 감명 깊게 그 경치도 너무 좋고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덕수궁관에서 이중섭 저는 한데 화가가 된 이중섭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그 이중섭의 일대기도 이제 좀 쭉 볼 수 있고 그의 그림도 볼 수 있고 해서 서귀포 쪽에 이중섭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나 거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또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그렇죠. 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대학생들도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대림미술관도 좋아해요. 가까우니까. 대림미술관에서는 지금 컬러 유어 라이프라고 색을 주제로 한 약간 두 개가 있죠. 대림미술 두 개요? 네. 진짜? 네. 여기 경복궁. 경복궁에 하나랑 네. 한남동에 하나랑. 한남동에 그 한남 뭐지? 한남동에는 헤드윅 스튜디오라고 해서 맞아. 건축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오. 그리고 건축 쪽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어. 그 사람의 그런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애들 학생 데리고 전쟁박물관 어. 용산에 있잖아요. 맞아, 국방부 맞아. 길 건너에. 네. 거기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미술관에서 지금은 이제 색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디자인 이런 박물관 전시하는데 혹시라도 뭐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미대를 꿈꾸는 학생들이면은 이제 색 중요하니까 그런 공부하는 것도 그쵸. 그래서 가보면 생활용품 디자인도 있고 그러더라고 가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추천을 하는 거는 간송미술관. 아, 나 거기 너무 가고 싶어요. 성북동. 네, 진짜 성북동에 가고 싶어요. 있는. 그렇죠. 그래서 간송미술관이 또 요번 주 8월 6일 토요일 날 부모와 동반 16세 미만 무료. 오. 야, 나쁘지 거기는 않은데요? 예전에 해화동 살 때 좀 뭔가 오픈한다 싶으면은 줄이 저 한참 뒤까지 맞아. 막 그렇게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이 방송이 월요일에 나가잖아. 아, 그래? 안타까. 갔다 오셨었던 분이 계신다면 아주 정말 그런 또 네. 다녀오셨죠? 네, 거의 갔다 왔죠? 네. 근데 왜 간송미술관이 근데 그것도 해요. 간송미술전이라고 DDP에서 그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 거기서 이 간송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이제 좀 어려우니까 멀고 좀 작으니까 작아요. 거기는 그래서 더 많은 인원들이 볼 수 있게 이제 DDP에서 전시를 하는 거 저는 요거를 또 예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홍도나 신윤복의 그림 풍속도 그림들을 전시해 저번에 놓는 얘기했던 거. 미인도 네, 미인도도 있고 그리고 간송미술관에 또 꼭 봐야 되는 게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알죠. 그거는 사실은 꼭 봤으면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잘 맞으면은 간송미술관에 직접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안 되면은 이제 동대문에 가셔가지고 좀 DDP 넓게 역 생겼잖아요. 네, 또. 거기 쉽게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냥 이런 데도 다 좀 힘들다 하면은 국립박물관 그렇죠. 경복궁 아니지. 용산. 국립박물관. 용산에 있는 거기 가면은 맞아, 넓잖아요. 국립박물관이 워낙에 엄청 그러니까 넓죠. 그냥 하루 잡아서 박물관 투어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시원하고. 네, 시원하게 또 대리석 깔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예, 시원해. 예. 맞아. 그리고 워낙 넓어서 다 북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 아니면은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그 시대만 가서 하루 정도만 본다거나 뭐 조선 시대 미술 뭐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유물, 뭐 조각 뭐 이런 것만 본다던가 아니면 뭐 삼국 시대에 관심 있으면 거기만 가서 본다던가 해서 그렇게 국립박물관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참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간다라고 하면 전체를 봐야 된다는 맞아. 생각 때문에 그쵸. 하나하나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네. 쑥쑥쑥 지나가서 네. 가도 맞아.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맞아. 그렇거든요. 다리만 아파. 근데 목표를 딱 정해놓고 맞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가서 간석기 유물만 보자 어. 라든가 뭐만 보고 오자. 네. 그렇지. 그러면 괜찮을 그거에 것 대해서 세세한 설명까지 다 읽고 오는 거예요. 맞아. 음. 미리 얼마 알고 얼마 가면. 안 비싸죠 거기?
안 비쌀 거예요. 그리고 네, 학생들은 또 네, 할인도 네, 되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예, 예. 요번에는 여기만 좀 봐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맞아. 목표를 정해놓고 보는 맞아. 것도 약간 좀 섹션별로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보는 맞아요. 게 너무 좋다. 그때 개밥이랑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아, 때 네. 너무 넓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이. 저도 패키지로 그죠? 갔었는데 네.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저는 나만 못 그냥 갔어. 나는 어. 몇 개만 봐야지 해서 볼 네. 것만 적어서 갔는데도 그것만 보는데도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겨. 막 비너스상 뭐 어. 니체 뭐 있었냐? 뭐 내가 있었냐? 언제 또 여기 봐야 와보겠냐 되잖아. 이러면서. 모나리자도 어. 봐야 되고 유명한 거 다 봐야 되잖아요. 맞아 그 생각. 김프로가 지금 네. 얘기한 생각대로 뭐라도 하나 더 보고 가려고. 근데 근데 저는 가기 전에 딱 저는 고대 유물에 관심이 고대 유물 많아서 좋아하거든. 저는 이집트 무조건 이런 거 이집트 좋아해. 이런 건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원을 풀었어요. 응. 교과서에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어. 있더라고. 봤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에. 아니 그 두 분은 자유여행으로 가신 거죠? 자유여행 네. 갔죠 저희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음. 패키지로 갔거든요. 아, 그러면 딱 가봐? 딱 시간. 1시간 반 자유시간 줄 테니까 아 진짜. 보고 오라고. 그러면은 모나리자도 뭐 아니, 1시간 겨우 반 만에 보겠다. 루브르 박물관을 다 보고 오세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때 진짜 막 거의 막 안에서 대놓고 뛰지 못하니까 진짜 무슨 경보하는 줄 알았어요. 모나리자 찍고 막 뛰어가가 막 빠른 걸음으로 막 가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감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인증샷 찍기만 바쁜 맞아, 거야. 맞아. 아 나 여기 왔었다. 그냥 진짜 무슨 그런 찍는 나중에 거에 사진 막 보고 이랬구나 이걸 알잖아. 또 사진도 막 마음 급하면 막 흔들리고 초점도 맞아, 안 맞아 흔들려. 또. 잘못 어두워, 찍고 조금 사람 사- 머리밖에 안 나오고 앞 사람 머리밖에 안 나오고. 그런 그래서? 속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유여행 나중에 진짜 언제 한번 꼭 가서 제대로 한번 보고 오자 정말 이런 하루 마음이 있어요. 종일 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래 파리에 머무시는 분들은 그때 뭐 비 오는 오늘 어디 가려는데 비 오면 루브르 박물관, 비 올 때마다 루브르 박물관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보더라고요. 일주일 잡고 제대로 봐야 뭐 좀 음. 볼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봐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저는 딱 좋아하는 그림 몇 개만 보고 와야지 딱 정하고 가가지고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 박물관 가면은 또 싸고 가깝고 그쵸. 국립박물관 가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많고. 요즘 박물관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로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또 많이 해.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관심 가는 분야에서 맞아. 좀 정해놓고 한번 보시면 절대 것도 고리타분하다는 생각 하지 맞아요. 마시고. 예. 그래서 꼭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그쵸. 네. 근데 나는 혼자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혼자 가는 것도 괜찮지. 마음대로 아니면은 그냥 볼 수 따로 있으니까. 가는 거야. 가서 엄마는 삼국시대 봐, 난 조선시대 보고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괜찮을 해서 것 같아. 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딱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미술관이나 뭐 각종 전시, 박물관 이런데 한번 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악도 좋을 것 네, 같고 네. 뭐 미술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관심을 좀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할 기회가 없어서 흥미가 맞아요. 안 생기는 맞아. 분야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미술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나도 네, 그랬어. 네. 김프로님은 이제 얘기하셔야죠 이제. 저는 이제 독서를 아, 좀 독서. 듣고 뭐야 싶은데 독서. 나 잠깐 자고 와도 독서 돼요? 하면 이게 뭔 휴식이냐?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독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만화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만화책 네. 그렇지. 만화책이 뭐 대표적인 휴식 전용 상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만화책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다가 한 작품만 좀 소개를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작품인데 이 잔상이 꽤 오래 지금 뭐 30대가 돼서도 뭐야 섹시보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드래곤볼.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라고 하는 작품. 이거 일본 거 아니에요? 네, 어. 일본 작품인데 이게 작품이 작가가 실제 이제 대학 교수였던 자기 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이제 만든 작품이에요. 유교수라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 어렸을 유교수의 때. 뭐라고 다시 못 들었어 나. 천재 유교수의 네? 생활. 생활. 네. 은밀한 생활이 이중 아니고. 생활, 은밀한 생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생활. 그냥 생활. 아유 음란마귀들 진짜. 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천재 대학 교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주인공인 유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 명문대학의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항상 이제 그 오른쪽으로 꺾을 때는 직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신호등도 흰색만 밟고 이런 사람이에요? 뭐 신호등도 정확하게 딱 그 규정대로만 딱 걷고 막 이렇게 하는 FM인가? 어떤 도로교통법 준수 만화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딸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관찰하는 거죠. 자기가 답답하게 생각했고 막 좀 꼬장꼬장하게 느꼈던 아버지를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을까를 보게 되는 건데 아버지 수업도 들어요 그럼? 그거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딸이 좀 창피해요. 아버지가 딸이 나 학교 늦어갖고 빨리 저기 무단횡단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좀 딱딱한 분인데 이제 이분 유일한 취미가 경제 기사를 스크립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취미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딸이 회고하는 건데 막 화를 내니까 이제 신문지 쌓아놓은 거 다 버려버려라. 몇 년 동안 그거 싸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유 교수의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코믹하게 그리거든요. 첫 번째 유 교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와 그렇게 분석해서 그러면 거구나.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요. 살짝 열이 있네. 역시 내가 장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나와요. 교수님이 그냥 나와서 또 직각으로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무엇을 사야 되는지 안 물어봤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가서 물어보면 아내가 화가 더 날 테니 생각을 해보자. 지난 한 주간 우리 집 식단은 어제 벤자리, 그제 방어, 3일 전 꽁치, 4일 전 넙치, 5일 전 전갱이, 6일 전 벤자리였다. 그렇다면 그러면 다시 오늘 식단은 전갱이다. 그리고 이제 전갱이를 사러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나름대로의 되게, 알고리즘이 있네. 있던 가족들한테도 따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음. 가족들은 계속 이 사람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했구나. 그 아저씨는 말도 그걸. 많이 안 하는 아저씨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완전 대박인데. 네. 그러니까 이 아저씨 답답한 아저씨 우리 아빠 답답해 또는 우리 남편 답답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아니었어. 분이에요. 되게 일본식이다 근데. 네, 근데 딱 일본 스타일이다. 실제 이 만화가. 교수님이 약간 그랬대요. 이게 모델이 된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가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묘사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여러 일화들을 옴니버스식으로 소개를 하는 만화인데 그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게...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 막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아기를 봐야 되는데 아기의 사고 패턴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구강기 아까 아이다 그, 막 이러면서 아까 그 저기 뭐야 전갱이 사려고 가서 하는데 마트가 닫을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한 종목씩 이 사람이 싸게 파는 걸 판매원이 그러니까 자 지금은 무슨 고기를 30% 할인했고 다음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봤을 때 전갱이가 하려면 6번째 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닫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전갱이를 할인을 안 하니까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해갖고 전갱이를 사갖고 왔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물고기 생선 전갱이가 있어. 늦으니까 가족들은 이 아저씨를 그렇게만 보는 거죠. 어디 갔다가 또 늦게 왔다고. 가족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 하다가 이제야 온다. 그 교수는 또 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 잔상이 깊게 남았냐면 그렇게 감정이 없게 비춰지는 사람들이 이게 좀 극단적이긴 한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우리 이전 세대의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좀 오버랩돼서 보였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몽골에 가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몽골에 가서 들어 누워서 별을 보는데 몽골이 가면 실제로 가면 막 별이 쏟아질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 교수가 거기서 울어요. 아무 말씀 없던 교수님이 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릴 정도의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는데 그런 감성 코드들이 딱 와닿고 그게 그런 코드가 제가 살면서도 조금씩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 만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잔상들이 남죠.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만화책 보고 있으면 들어 누워서 보통 이제 정해진 자세로 들어 누워 있잖아요. 다리를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들고 다리를 흔들면서 만화책을 보잖아요. 그렇지. 배에 베개를 깔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보통 혼을 내시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는 휴식일 수도 있지만 그 만화가 주는 상상력, 그다음에 영감,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학생기에 가장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만화책을 보면서 어휘력이 향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화책 보는 건 무조건 좀 안 된다 맞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만화책 이상한 만화책 보고 있으면은 좀 그렇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상하지 뭐. 많아. 아까 섹시보이. 맞아, 뭐 죄송해요. 섹시보이가 난뭐 본지도 몰라. 섹시보이 바이블이야 바이블. 네. 뭘또 봐요? 나 안 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얘가 만화책만 빠져 있으면 공부를 못 하는 거 아니냐 맞아, 이렇게 맞아.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좀 제가 그 결혼식 사회까지 봤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 양반 진짜 공부를 살벌하게 잘했거든요. 네. 근데 만화책 덕후도 이런 덕후가 없어요. 아. 네. 집에 책장이 나이가 꽤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집에 책장이 만화책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막 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화책처럼 진짜 대사를 해요. 슉 막 이러고 그런 몸에 의존하나 이런 이런 거를 거? 막 네, 아핫 막 그러고 대헷 뭐 이런 거. 막 그런 식으로 대사를 하는데 그분한테서 뭘 느꼈냐면 아 만화책을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집중력을 그거 하면서 이제 집중력이 같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럴 생각도 수도 있겠다. 들더라고요. 네. 뭐, 어찌됐건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도 수박 먹으면서 먹으면서? 수박 4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좋은 만화책을 보는 것도 좋은 휴식이 맞아, 되지 않을까. 만화책 하면 안가장시 입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만화책. 말씀이 네, 있잖아요.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럼 만화책. 저 두 가지만 딱 추천할게요. 네. 첫 번째는 60권짜리 삼국지. 아. 전략 삼국지 그렇죠. 있죠. 누구 고우영 아니 말고 요코하마 미츠테루라고 그 꼬하마 60권 옛날 거. 그렇죠. 옛날 네. 거예요. 네. 되게. 요즘 이제 칼라판도 막 나오는 아, 거가 예. 있는데 그 전질 60권짜리가 있는데 저도 중학교 때 옆집에 사시는 분이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옆집 분한테 맨날 이제 띵동해서 막 빌려서 빌려봤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계속 이제 그런데 삼국지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안에 제가 나중에 뭐 어. 애가 생기면은 삼국지 60권짜리 그건 꼭 사줄 것 같아요. 뭐 어. 어디 고문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 지금은 좀 오래됐으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사주고 내가 보고. 나도 보고 애도 보고. 아. 근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삼국지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근데 같아요. 뭐 그런 거 전략 같아요. 맞아, 아니면은 맞아. 사람들과의 관계 음. 그런 거에서 특히 이제 보통 뭐 여러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만들어준 것도 되게 많은데 네. 좀 이제 60권 정도 분량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터 키튼이라는 만화인데요. 이제 이거는 좀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네. 예, 오래된 거지만 이제 내용이 이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이 아니라 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고문서 그러니까 뭐 약간 유물 약간 이런 쪽 내용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라서 재밌겠다. 나오는 지식도 되게 방대하고 음. 또 이제 나름 내용도 되게 좀 건전하면서 좀 그리고 약간 많이 또 남더라고요. 이거 생각난다. 아니, 쿠니미츠의 만화 정치. 아, 나 그거 쿠니미츠의 알아. 정치. 쿠니미츠라고 하는 이제 폭주족이 있는데 정치계에 입문해서 겪게 되는 건데 그 보좌관부터 시작하는 아,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어떤 정치인 영감님의 보좌관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정치가 선생 그 정치가라고 불릴 정도의 선생님이 대단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돈이 없어서 이제 막 정치에 막 많이 나가지는 못해도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의 일화들을 다루면서 정치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이제 만화라서 일본 정치 일본 얘기가 만화는 나오는데 그런 게 많구나. 근데 저도 그 만화를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딱 그 만화를 좀 안 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정치랑 너무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정치가라고 나오는 그 되게 그 안에선 되게 진짜 청렴결백에 딱 고든 심지가 있으면서도 온화한 이미지로 막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머리 스타일이 고이즈미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약간 봤구나. 반감이 생기긴 했는데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한 만화죠. 저도 개밥도 하나 추천. 해봐요. 네, 저도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한국 만화를 좀 추천을 할게요. 이게 순정 만화고 프라우스? 그거 말고 아. 저는 다정다감이라고 나 본 거 네, 약간 되게 좀 순정 본것 만화계 같아. 거의 제가 계속 바이블이거든요. 어. 되게 그 10대 감성? 감성인데 되게 풋풋하고 요즘에는 조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감성. 근데 옛날에는 그 만화 책 빌려주는 데 대여점.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만화방을 가야죠 요즘. 거기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 하나같이 다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게 막 진짜 막 되게 오글오글하는 게 아니라? 오글오글 게 아니라 진짜 감성적인. 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라고 그거는 나 우리 이름 언니 들어본 것 되게 같아. 유명한 신일숙 작가님의 맞아. 작품인데 이건 정말 작품이라고 할 작품이야 정도로 그건 또. 이거는 정말 보셔야 돼요. 근데 음. 그림체가 요즘에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옛날 진짜 눈막 예. 반짝반짝. 방울 막 이런 거. 근데 정말
진짜 제대로 그런 것 읽어보면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책도 진짜 음. 그 안에 나름대로 철학이나 이런 게 너무 맞아. 제대로 있으면 맞아. 딱 계속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쵸.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막 진짜 딱 작가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한 장면 한 장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대사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작품들이 그럼 진짜 이제 많아요. 나는 그리고 그런 걸 봤던 경험들이 네. 돌이켜봤을 때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배양이 됐냐면 음. 그 서사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어.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 서사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서 그 학습 체득이 됐었던 그런 구조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또 그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영화나 콘티 맞아, 같은 거 맞아. 짤 때 다 만화처럼 맞아, 일단은 맞아. 하잖아요.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도 하고 막 CF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게 약간 고전 만화잖아요. 그치. 네. 요즘 걸로 치면 저는 네. 윤태호 작가님 아 시리즈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또 약간 돌아가는 웹툰도 요즘에는 진짜 약간 고퀄 좀 많더라고요. 의미가 엄청.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웹툰 약간 병맛 웹툰들도 많고 한데 되게 진지한 내용이나 뭔가 좀 퀄리티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말년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단순한데 그 안에 철학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코드가 있잖아요. 맞아. 어쨌든 뭐 그래서 다양한 뭐 좀 우리가 지금 4명이 모두 소개했던 것들을 다 이번 남은 기간 동안 하려고 하면 정말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이제 일주일 남 이제 또 박물관 생각하기에- 가면서 만화책을 그러니까. 보면서 봉사 활동은 따로 막 밤에 야구장 갔다가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네. 만화책을 들고 아, 전철을 맞아. 타고 그래서 낮에 박물관을 본 간 다음에 다음에 갔다가 나와서 저녁에 야구 경기를 보고 보고. 또 집에 오는 전철 안에서 만화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집에 이제 오면서는 그 저기 뭐야 봉사활동도 모자를 해야 돼. 따야지. 맞아 모자를 모자, 따야지. 모자를 따야지. 그럼 되겠다. 어쨌든 좀 여름 방학을 내가 어떻게 남은 기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공백 시간과 여유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공백 시간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일정들로 꽉 채울 필요도 맞아, 없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요거는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좀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힐링이 더 된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종래 좀 해볼까요? 네. 네. 자, 안과장님. 고일 1번. 일단 종례라고 일단 하는데 일단 아까 뭐 우리가 독서 아까 김프로가 얘기할 때 막 웃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데 그냥 정리를 하자면 되게 사소한 것들도 의미를 부여하면 맞아. 매우 중요한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그냥 쉽게 넘기거나 귀찮다고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고3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쉬면 쉴수록 마음의 돌덩이가 더 무거워진다고 하죠. 맞아. 네. 근데 어쨌든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보내야죠. 그렇죠. 우리 먹으면 똥을 싸야 되잖아요. 인풋 앤 아웃풋.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휴식하고 있는 게 잠깐 쉰다라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맞아.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쉼으로써 더 이제 얻는 힘을 게 얻는 게 많으니까 쉰다라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기왕에 쉴 거면 맞아. 제대로 쉬어야죠. 그쵸. 많지. 네. 할 땐 제대로 해야지. 네, 힘내세요, 고3 여러분들. 예. 일단 의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도당고 학생.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일은 진짜 빡세게 우리나라. 잘하는 거.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네. 하는데 국어 전공. 국어 맞다. 담당이신데. 네. 아이고 엄마 죄송합니다. 근데 노는 건 진짜 잘 못 노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노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네. 제대로 놀면서 그게 막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로 그쵸.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남의 회사에서 남의 돈 벌어주는 거에 목매지 말고요. 네. 진짜 내 인생 찾으면서 놉시다. 진정 제대로. 놀 줄 아는 네. 여러분들이 아 그거 너무 옛날 사인 노래 거잖아. 한번 어. 틀어준 네. BGM으로. 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무덤을 향해 가는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이기 때문에 즐겁게 좀 갑자기 살았으면 그 좋겠어요. 소풍 잘 나중에 뭐 네. 가는 날이 있을 때 귀찮. 소풍 잘 갔다 왔다. 나 그거 아. 너무 좋아. 자, 그 회남자라고 나왔죠, 하는 또. 일종의 이제 백과사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해남자요? 네, 회남자라고 하는 백과사전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 예.
원래 전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충록자 불견산, 화금자 불견인.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볼 수 없고 돈을 움켜쥐려는 자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우리가 휴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슴을 너무나 쫓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은 좀 멈춰서서 산도 한 번씩 보시고 사람도 좀 보시고 하는 지혜를 갖출 수 있는 학생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분들께 뭔가 좋은 이 방송을 듣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또 좋은 학부모님들이 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고품격 학교 다시 보기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제발. 나 저번 주에 이것도 나가나? 그 김프로가 얘기해준 와 있잖아. 와뭐 와리 나 없었잖아요. 나 그거 들으면서 너무 그게 공감했어. 아니 그 너무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속 엘리베이터 타면 끊길까봐 그 와리 뭐였지? 그 긴 거였잖아. 긴 유아무아 거. 인생제. 그거 나 되게 들었잖아. 재밌더라. 그거는 다 지금. 그거는 다 지금.